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수업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하려면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서 파이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그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로 올라온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1학년 마치고 복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번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습은 아마도 전반적인 데이터 마이닝 이론을 좀 공부하면서 한 달 후 정도에 데이터 마이닝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파이썬 언어가 다른 C 언어나 자바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상당히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크에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시중에 책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 달 동안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학기에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엄청난 양의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파이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여러분이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뭐 데이터 전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숙달된 코딩 실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과제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그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이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복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세요. 데이터 마이닝. 영어로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은 이게 마인, 영어 단어 마인에서 왔습니다. 마인인데 여기 R을 붙이면 뭐죠? 광부가 되는 거죠. 광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을 캐는 거죠. 금을 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닝 한다는 거 계속 뭔가 파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동굴을 계속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닝인데 데이터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뭐죠? 데이터를 자꾸 뭘 파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계속 캐다 보면 뭔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과 수학적 지식, 방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마이닝도 있고 기계학습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 영어로 머신 러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 기계학습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그 알고리즘, 뭐 수학에 기초한 그런 방법론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요 안에 인공지능이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은 기계학습과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계 학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인공지능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그죠? 계속 데이터를 캐는 거예요. 데이터를 캐서 어떤 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 저장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하셨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두 개의 그 필드,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트리뷰트가 거래 번호, 두 번째 애트리뷰트가 구입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레코드가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으면, 즉 이런 형태 행과 열로 우리 표현해서 이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structured 데이터,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데이터는 행과 열로 나눌 수 없죠. 그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이고, 이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예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군산에 있는 롯데마트의 어떤 점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5명의 고객이 있었고, 그 고객이 이런 물품을 사용했었고, 이런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현재 우리 마트를 찾는 고객이 어떤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뭘 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럼 그런 정보가 그 롯데마트의 점장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마케팅을 하거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좀 지워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꼭 기억하세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끄집어낸다고 했는데, 그럼 정보가 뭐냐? 영어로 인포메이션이죠. 그죠? 정보는 인포메이션인데, 인포메이션이 뭐냐? 보통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순차 패턴, 유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패턴은 뭐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특징 같은 거죠. 그죠? 패턴은 네, 데이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순차 패턴이라고 하고요. 유사성은 어떤 데이터랑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유사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랑 빵, 우유, 기저귀, 콜라. 예, 요거랑 요거
가 네 번째 고객이 이런 물품을 샀고요. 다섯 번째 고객이 이런 물품을 샀는데 네 번째 고객과 다섯 번째 고객이 구입한 물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similarity. 유사성. 이런 정보들을 찾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이 컴퓨터라든가 데이터 분석 이런 분야들은 다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용어만 알고 있으면 반쪽짜리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내 상사가 시뮬레러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몰라요. 유사성이라는 한글만 알아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식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야 특성상 여러분들이 한글 용어랑 영어 용어를 같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순차 패턴과 유사성과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미 있는 지식, 그죠? 순차 패턴과 유사성이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 의미 있는 지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군산에 있는 롯데마트에 오늘 하루 동안 총 5명의 고객이 롯데마트를 방문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돈을 냈겠죠? 그래서 1번 고객은 빵과 우유를 샀고 그거를 뭐 캐시어한테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 1번 고객이 구입했던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수증 받잖아요. 영수증에 있던 그런 정보들이 요 군산에 있는 롯데마트의 컴퓨터에 저장이 쭈루루 됩니다. 쭈루루 되고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정보들이 다 애플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사용하면 그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자연스럽게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품을 구입하는 순간 신용카드로 그 결제하는 순간 이런 정보들이 롯데마트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롯데마트에 취업을 해서 그 전산실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5명의 고객이 이런 물품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정보냐면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information. 이것은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롯데마트 점장한테는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지식이 아니죠. 하지만 롯데마트 점장한테는 이런 정보가 의미 있는 지식이 되고 요걸 마케팅이라든지 뭐 고객 분석에 활용을 한다면 향후 더 큰 매출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 오늘 5명의 고객이 이런 패턴이 있더라. 이런 패턴이 있더라. 어떤 패턴이냐면 우유랑 기저귀를 사면 맥주도 같이 사더라. 이런 패턴을 얻은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왜 중요한 정보가 될까요? 그 많은 고객들이, 대부분의 고객들이 우유랑 기저귀를 같이 사면 맥주도 같이 사네?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우유와 기저귀를 사니까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우유와 기저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옆에다 또 맥주까지 배치를 하면 사용자들은 쉽게 우유, 기저귀, 맥주를 잘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내가 뭐 맥주를 사려고 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서 짜증나서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 점장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눈에 잘 띄면 내가 마치 우유하고 기저귀를 사려고 했는데 맥주까지 있어? 그러면 맥주라는 어떤 추가적으로 고객들을 구입할 수 있게 좀 이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우유나 기저귀를 많이 구입한 고객들에 한해서 맥주를 뭐 사은품으로 준다든지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 고객들이 다른 점포에 가지 않고 계속 롯데마트를 이용하겠죠.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롯데마트 점장은 많은 매출을 거두겠죠. 그래서 이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가 어디에서 왔다? 경제학에서 왔습니다.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 놀랍게도 그 경제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커지다 보니까 컴퓨터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에서 많이 다루게 되었던 거지만 사실은 경제학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출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왜 뜨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워서 돈 버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롯데마트 점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마이닝을 열심히 공부하고 활용하려고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런 패턴을 얻었어요. 네, 이런 패턴이라는 것은 빈번히 발생하는 어떤 특징이 되겠죠. 이 데이터에 있는. 가만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많은 고객들이 우유랑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같이 사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사성이 있나요? 우유랑 기저귀랑 유사성이 있나? 기저귀랑 맥주랑 유사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사성이 있을까요? 그쵸? 우유하고 기저귀는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유 아기가 먹는 거고 기저귀 아기가 차는 거니까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과 유사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밀러리티가 있어요? 시밀러리티가 있나요? 없을 것 같죠? 아기가 맥주를 마시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되게 재밌죠? 신기하죠? 왜 그러세요? 교수님이 그냥 우리 이거 설명하려고 이런 거 하나 그냥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에는 대형 마트가 있는데 월마트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월마트가 있고 이런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말고도 다른 마트들이 있는 거죠. 타겟이라는 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겟이라는 마트는 만년 2등이에요. 매출이 월마트가 한 70%면 타겟은 한 20% 정도 되는 굉장히 월마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워낙에 월마트가 큰 회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점포가 있고 1시간에 100만 명의 그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월마트는 글로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타겟은 월마트에 비해서 타겟이 20%뿐이 되지 않지만 사실 타겟도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런데 어떤 도소매업 분야에서 보면 월마트는 매출의 70, 그러니까 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타겟은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죠. 이 타겟이 월마트를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시작한 게 빅데이터긴 한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혁신을 이루어서 월마트를 물리쳐 보자 해가지고 어느 다른 기업들보다도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에 치중하는 회사였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처럼. 그래서 막 그 분석을 했더니 정말로 우유랑 기저귀를 사는 고객들은 대체적으로 맥주를 많이 사더라. 이런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거를 아까 뭐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을 배치를 쉽게 한다든지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타겟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요런 정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데이터 분석가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나중에 봤더니 보통 우유나 기저귀는 그 남편이 심부름을 간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 있는 부부가 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허즈번드한테 야, 그 애기 우유랑 기저귀 사와,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킨대요. 근데 저도 미국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저기 한 1, 2분만 걸어가면 뭐 편의점이 있고 마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땅이 넓어가지고 차로 운전해서 한 20분, 30분 거리에 마트가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가서 차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선배 차 타고 그 제가 있던 기숙사에서 마트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마트에 갈 때 매번 선배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큰 배낭을 짊어지고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도로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기숙사에서 마트까지 걸어갔는데 1시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차로 가는 거랑 실제 걸어가는 거리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됐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마트 한번 가려면 20분 30분 걸립니다. 차로 운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심부름을 해서 20분 정도 운전해서 마트에 가서 우유랑 기저귀를 샀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우유랑 기저귀를 샀어. 그러면 나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잖아. 내가 20분 동안 힘들게 운전하고 왔으니까 그냥 가기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맥주도 사겠다. 맥주 사가지고 뭐 그 베이스볼이나 뭐 풋볼 리그 같은 거 할 때 맥주 마시면서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기저 심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남편들이 대체로 우유랑 기저귀를 사면 맥주도 같이 사더라, 이런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되게 수긍이 가죠. 근데 처음에 데이터 분석가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니, 우유랑 기저귀랑 맥주랑 서로 관련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상식을 깨주는 그런 결과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마이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수업 오리엔테이션 잘 들으셨죠? 네. 그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그게 동영상 강의가 됐든 실습이 되었든 일주일간 공부했던 내용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되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유머러스하게 여러분들한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재밌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스타일의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데이터 분석 잘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인기가 좋아요. 회사에 가서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따분하게 동영상 멍하니 듣고 있는 것보다는 뭐 A4 용지를 하나 꺼내서 동영상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 한번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어봐요. 그거 스캔해가지고 이 클래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도 되게 빨리 가요. 그리고 집중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뭐 이렇게 동영상 들었던 걸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영상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기를 하셔서 그것을 이제 수업 활동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중요한 정보, 패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추출하냐, 어떻게 우리가 식별하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이고 우리나라 말로 연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세부적인 분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분야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 연관 분석, 뭐 상관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우유랑 기저귀를 사면 맥주도 산다,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크게 서포트라는 그 방식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배울 내용인 컨피던스라는 그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서포트랑 컨피던스랑 뭐 용어는 어려운데 뭐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요 예제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보통 서포트랑 컨피던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보세요. 서포트의 개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규칙의 빈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이런 특징을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규칙, 아까 뭐였죠? 그 우유랑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산다. 이게 규칙이 되는 거죠.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특정 규칙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빈도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를 고민한다는 거지. 빈도는 뭐죠?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포트 이렇게 써요. S를 써요. S하고 요 룰에 대해서 요 룰에 대한 서포트는 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자 분모가 있는데 분모는 뭐다? 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행의 개수, number of record가 되는 거죠. 행이 몇 개죠? 5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죠. 그죠? 분자는 뭐라고요? 분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분자는 요 룰은 우유라는 항목, 기저귀라는 항목, 맥주라는 항목, 이 세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유, 기저귀, 맥주가 들어있는 레코드는 뭐가 있죠? 어디 볼까요? 우유, 기저귀, 맥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유, 기저귀, 맥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유, 기저귀 두 개네요. 그죠? 우유, 기저귀, 맥주가 들어있는 레코드는 두 개죠. 그죠? 3번하고 4번. 그죠? 3번하고 4번. 그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뭐죠? 두 개죠. 개수가 두 개지. 2가 되는 거지. 5분의 2 계산은 뭐가 되죠? 0.4. 그죠? 5를 2로 나누면 0.4가 되겠습니다. 그죠? 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규칙에서의 서포트 점수는 0.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 규칙은 빈번하게 나오겠죠. 그죠? 아무래도 5명의 고객 중에서 빈번하게 많이 구입되었다면 되게 중요한 규칙이 될 거잖아요. 왜? 군산에 있는 롯데마트 점장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많이 살 것 같은 물품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포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포트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이런 특정한 규칙이 주어졌을 때 이 특정한 규칙을 구성하는 이 세 개의 항목이
나오는 레코드의 개수는 뭐냐? 3번, 4번이죠. 두 개죠.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 얘의 물품들을 포함하는 레코드가 두 개니까 총 5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비율을 따져보면 0.4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특정 규칙은 많은 고객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런 예제가 주어지고, 이런 예제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산수하는 거죠. 산수. 그죠? 수학도 아니고 산수하는 건데, 요거 딱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중간고사에 낸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네, 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학생인데 이거 중간고사에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도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뭐 여자친구 생각하고 그러겠죠. 네. 어쨌든 요거 굉장히 쉬운데 뭐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서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confidence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dence는 뭐죠? 보통 이제 자신감 정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fidence, 자신감 정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요 confidence의 좀 개념은 뭐냐면, 규칙이 있죠. 아까 X는 뭐였죠? 우유 기저귀, Y는 맥주였죠. 그죠? 규칙 X이면 Y에서 X를 구입할 때 Y와 함께 구입할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포트랑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서포트는 약간 빈도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confidence는 약간 요 X, 우유랑 기저귀를 구입할 때 우리가 콜라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맥주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빵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X를 구입했을 때 맥주라는 Y라는 맥주를 구입하는 정도를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유하고 기저귀를 살 때 어떤 사람은 맥주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콜라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빵을 살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얘는 3명, 2명, 1명이다. 그러면 총 6명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인 거죠. 그죠? 6분의 3, 0.5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confidence는 우리가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 X를 사면 Y다. 이 규칙에 대한 confidence C는 분자 분모로 구성이 되죠? 그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우유 기저귀 X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유랑 기저귀를 살 때 맥주, 우유랑 기저귀를 살 때 콜라, 우유랑 기저귀를 살 때 빵 해가지고 총 6명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와 기저귀를 산 사람은 총 몇 명 있다? 6명 있었다는 거죠. 분모가 6이 되는 거지. 그걸 의미하는 거야. 6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맥주를 산 사람은 3명이니까 3이 돼서 0.5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볼까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모가 뭐라고요? 요 X죠. 어디 볼까? 우유 기저귀,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네요. 우유 기저귀, 그죠? 그 다음에 우유 기저귀, 우유 기저귀. 요 X가 포함되는 항목은 3, 4, 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겁니다. 총 개수가. 분자는 뭐예요? 이제 우유랑 기저귀를 샀을 때 맥주를 살 수도 있고 빵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자는 거지.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우유, 기저귀, 맥주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우유, 기저귀, 맥주 하나, 얘는 콜라네요. 그죠?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가 돼서 그 비율은 0.6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confidence라고 하는데, 미국식 발음은 여기 강세가 있어서 confidenc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발음을 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발음이 좋지도 않고, 어쨌든 이제 confidence는 이제 0.67이 되는 것이고, 이 confidence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서포트랑 컨피던스에 대해 공부했는데, 서포트는 뭐라고요? 차이점이 뭐예요? 컨피던스랑 비교했을 때 서포트의 차이점은 뭐야? 서포트는 그냥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규칙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겠죠. 컨피던스는 뭐다? X를 살 때 Y까지 사는 걸 우리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뽑을 때 이 예제에서 뭐 우유, 기저귀, 맥주 이런 중요한 규칙을 뽑을 때 뭐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패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정보를 뽑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1단계로 서포트를 사용합니다. 서포트를 계산해요. 서포트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1단계로 서포트를 계산해서 이 5개를 추립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 5개를 가지고 컨피던스를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각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칙에 대해서 이제 그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점수가 높은 게 되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 점수로, 이 컨피던스 점수로 우리가 정렬을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우리가 10개의 규칙이 있었어요. 네, 총 10개의 규칙이 있었어. 10개의 규칙이 있는데 이 10개의 규칙을 우리가 서포트 점수를 계산해서 서포트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5개를 뽑았어. 그거 갖다 우리 후보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5개의 룰을, 5개의 후보 캔디데이트 룰을 우리가 컨피던스를 계산해. 그래서 5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컨피던스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걸 또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가장 컨피던스 점수가 높은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탑 1이라고 합니다. 탑 1의 룰을 찾게 되는 것이지. 그게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려운 거 없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연관 분석에서, 그죠? 연관 분석 분야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 필드, 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 기본적인 수식 계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빅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컴퓨터에 돌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뽑더라도 이런 정보가 시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알아야 이게 돈이 되는 거지. 활용해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1년 걸렸다, 의미가 없잖아요. 6개월 걸렸다,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정보를 찾아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데이터 분석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을 확장한 것이고, 그 하나의 컴퓨터로 우리가 도저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 사용해서 빠르게 이런 그 서포트랑 컨피던스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도 똑같이 서포트랑 컨피던스 점수를 계산해요. 다만 산업체나 필드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는 서로 큰 관련성이 있고, 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데이터 마이닝을 잘 공부하신 다음에 2학기 때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그 수업을 듣게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제가 강의하고요. 뭐 전공 필수이기도 하고, 뭐 그 과목의 이름이 프로젝트가 붙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물론 실습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프로젝트를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뭐 이런 걸 해오라는 그런 그 수업은 아닙니다.
좀 여러분들이 뭐 이론과 실습을 좀 균형 잡히게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과목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잘 들어보시면 1학기 때 배웠던 이런 데이터 마이닝, 이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 기술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회사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포트랑 컨피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포트랑 컨피던스 왜 배웠죠?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 그런 의미 있는 정보는 이게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어떤 다양한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정보는 롯데마트의 점장같이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어떤 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마이닝, 그죠? 데이터 마이닝 좀 정리하면, 데이터 마이닝은 단일 컴퓨터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나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컴퓨터를 추상화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는 CPU, 그죠?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런 식으로 요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석 기법은 단일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라고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뭐다? 행과 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나 구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처럼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 뭐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x 이퀄 y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나 어떤 규칙 아니면 유사성, 이런 것들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마이닝은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이고,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원하는 어떤 이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패턴이나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요 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의 패턴이나 규칙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시면, 뭐 대학원에 뭐 가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이터 분석에 좀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을 가겠다. 그러면 대학원에서 뭘 하냐면 어떤 특정 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했던 그런 특정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액큐러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지, 얼마나 대용량 데이터를 풀 수 있는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해요.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이피션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기존 방안에 비해서 높으면, 상대적으로 우수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개발한 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척도로는 정확도,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얼마나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척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징점들이 몇 개 있죠? 뭐다? 단일 컴퓨터, 패턴 규칙, 데이터베이스, 그죠? 자동화, 컴퓨터 알고리즘, 정확도, 대용량, 처리 속도,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그죠? 2학년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많은 학생들 어려워하는데 뭐 어려운 건 사실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ER 모델, 그죠? 그 다음에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그죠? 그 다음에 SQL 이런 거 배웁니다. 그죠? 이런 거 배워요. 기초적인 지식을 막 배웠어. 그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뭘 배우는지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0명 중에 8명 답변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비록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혹은 1년 동안 배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서 어떤 데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잘 답변을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형대수. 여러분들 기초 선형대수학 배웠죠? 선형대수 왜 공부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선형대수 왜 공부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답변을 거의 못합니다. 10명 중에 10명 답변을 못해요. 예, 이게 제일 안타까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지도하는 영국인 학생들 DI랩 학생들한테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너가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못한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부산에 있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LA까지 간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이제 그 어떤 고객이 아니라 선원이야, 선원. 그죠? 그러면 이제 배에 대한 지식을 엄청 공부해요. 뭐 엔진에 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무슨 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잔뜩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학문이 부산에서 LA로 가는 가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를 움직이는 선원인데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게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ER, 노멀라이제이션, SQL 등등등 해가지고 배에 대한 지식은 엄청 배웠어. 그런데 정작 데이터베이스 뭐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답변을 못해. 그 말은 배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지 정작 여러분들의 목표, 골 부산에서 LA까지 가는 건 망각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란 말이지. 그럼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수업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흥미진진한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학교 동생한테 야 앞으로는 말이야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떠. 그래서 이쪽 형이 좀 공부하고 있는데 뭐 되게 재밌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이 딱 듣고 있다가 형한테 형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형이 대답을 못해. 뭐더라? 데이터 마이닝 그냥 뭐 클러스터링 이런 거고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거고 뭐 라이브 베이스 클래스피어 이런 거고 확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해. 이것만 이런 얘기만 한다고. ER, 노멀라이즈 SQ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깔끔하게 중학교 그 동생한테 야 데이터 마이닝은 단일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의 패턴을 추천하는 것이고 요거 패턴을 추출해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컴퓨터 알고리즘 일종이고 자동으로 해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만들면 내 알고리즘 평가하기 위해서 정확도, 대용량,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만들었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만점짜리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간고사에 이런 걸 냈어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그래도 답변을 잘 못해. 예. 안타까워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들으면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얘가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인지는 좀 알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썰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돋구려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미를 가지셨다면 그 기분이 쭉 가셨으면 좋겠고, 별로 흥미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밥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원래 요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수학이 따라가는 그런 학문인데,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수학은 거의 빼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업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